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농민과 도민 여러분, 서동욱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용록 지사님과 김대중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정론 비평을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천사의 섬 신안 출신 김문수 의원입니다. 전남 농정 중소가족농의 꿈인 중2 이상 소득에 언제쯤이나 다가설 수 있겠습니까? 2020년 개도국 지휘 포기, 21년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비준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와 포괄적 점진적 경제 동반자 협정 가입 준비 등으로 농민이 감당할 수 없는 정부 홀대와 패싱 정책의 와중에 전쟁에 의한 에너지 파동 고물가 현상과 근원 물가 상승을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공산품, 금융 등은 손을 놓고 할인, 방출 등 브레이크 없는 수입 확대를 통해 생산비에 허덕이는 농업을 탓깃으로 비료, 사료비 지원했으니 농산물값 내리라는 등 농산물을 물가 폭등 주범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한 놈만 패면 물가는 잡힌다는 이 정부의 어리석은 고물가 정책을 농민은 결코 묵과하고 용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올 2분기 농가 구입 가격 지수는 124.8로 지난 2년 전보다 20% 상승했고, 농가 판매 가격 지수는 123.6으로 지난해 대비 올 6월 9.8% 하락해 농가 살림살이는 제약임에도 물가는 못 잡고 농어민만 잡는 어처구니 없는 정부인 것입니다. 이 통계 수치처럼 영농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수입은 쪼그라들어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현실이며, 농가 소득을 이끌어가고 있는 쌀은 9월 고물가임에도 45년 만에 21.4%의 열 계절 진폭이 발생한 현실에 수확은 시작되었으나 날개 없이 추락한 쌀값은 단경기임에도 수확기임에도 전년 농가소득을 회복할 수 없는 구조를 전남도는 어떤 정책을 통해 소득을 담보할 것인지, 그리고 전국 8도 중 가장 낮은 판매 가격으로 경기도보다는 13,800원, 강원도보다 10,000원이 낮은 조곡 40kg 판매 가격 소득 구조 대책과 단위당 생산량 전남 508kg로 충남 571kg, 전국 평균 530kg에도 턱없이 모자라 전남 농민 소득을 갉아먹는 수도작 재배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대책 또한 내놓으십시오. 전남의 핵심 농업 정책은 무엇입니까? 편농, 후농, 상농 중 어느 구간에 와 있습니까? 중소가족농 육성 정책 또한 본 의원의 질문을 통해 전남 농업 핵심 정책으로 유지 발전시킴으로 청년농 유입과 지방 재생 등 농가 소득 확대를 통한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정책 발굴 및 예산 편성과 집행을 약속했으나 그 또한 유명무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 농업 정책은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대농 위주의 설계주의 농업 정책이므로 전남의 농업 규모와 작부 형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나 그 또한 본 의원이 농수산 위에 적을 두었을 때뿐이어서 강력한 정책 전환의 드라이브는 지사님의 의지밖에 없습니다. 전남 농업정책 지난 4년을 반추해보며 농업소득 3천만 원 미만 85% 중소가족농을 위한
농업 정책의 대전환을 오늘 또다시 지사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번) PPT죠. 지사님, 아까도 모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금 지난 4년 동안 전남 농업정책의 예산 방향과 정책 방향을 확실하게 짚을 수가 없더라고요. 줄기차게 지난 2018년도에 도정지를 시작해서 5번째인데 그때마다 이 표에 보신 것처럼 중소가정농의 어려움을 좀 마련하자. 그때도 지사님께서 정말로 좋은 안이다.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발굴해서 의원님의 특히 중소가정농을 위해서 정책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때 기대를 했던 게 지사님은 농림수산부 장관을 하셨고 또 완도의 섬에서 출신 국회의원을 하셨고 또 농수위에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십시오. 40세 미만 청년농이 3천만 원, 2, 3천만 원 소득이 69%입니다. 이래가지고 오겠습니까? 청년농 이게 2020년도 자료입니다. 1665명 중에 2, 3천만 원의 소득 69%입니다. 그리고 더 우수한 거 한번 봐보십시오. 전남 전체 농가 한번 봐보십시오. 86%가 3천만 원도 안 된 1년 동안의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지난 18년부터 4년 동안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한번 봐보십시오. 연령별 분포도 변화를 한번 봐보십시오. 2010년부터 15년, 20년 40대 미만이 저렇게 이농을 많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까 표에 보셨듯이 소득이 안 되는 겁니다. 2, 3천만 원 갖고 청년 가족농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리고 70대 한번 보십시오. 그 아래 전라남도 2020년도 2021년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40대 미만이 407명이 이주를 합니다. 1660명 중에 65명 중에 50대가 2483명입니다. 이렇게 전남 농어촌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득이 안 되니까 가는 겁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저라도 소득이 없으면 자식들 키우고 살겠습니까? 그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18년부터 지금 5번째입니다.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지사님, 혹시 이 표를 보시고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해가야 될 것인가 말씀해 주시죠. 예, 존경하는 김문수 의원님께서 우리 중소농, 특히 중소농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우리 전남 농업의 현 주소를 이렇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업이 어려운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했다고 그러는데 저도 장관할 때 많은 노력을 했지만은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는 거고요. 지금도 우리 농업 소득 자체가 굉장히 낮게 돼 있고 농업 소득은 전국적으로 또 우리 전남도 마찬가지고 거의 1,000만 원 조금 넘는 수준에서 머물러 있고 농해 소득이 지금 농가의 소득을 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라남도 농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김문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소농에 대해서는 중소농의 육성 계획을 김문수 의원님 제안 따라서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특별히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라남도 농업의 대부분은 잠깐 들어보세요. 시간 할애를 가져왔습니다. 대부분이 중소농이기 때문에 사실은 중소농 정책이 따로 있다고 할 수 없고 우리 전라남도에서 하는 대부분 농경은 중소농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왜 그 말씀에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현재 예산을 5년 동안 지금 4년 동안 쭉 지켜보면 실질적으로
청년농이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대 미만에 2, 3천만 원의 소득을 가지신 분들이 직접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투자 비용에는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아까 지사님이 2022년도 시정연설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따 바로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안을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예산으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전라남도 예산이 없지 농업은 않습니까? 방향을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결국은 우리가 친환경 농업 쪽으로 가면서 미자기주에서 탈피해서 가수원해를 적극 권장을 하고 또 시대가 스마트화, 아열대화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응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사님 된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다음에 새로운 신품종 개발이랄지 브랜드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예산 이런 부분에 날마다 보고 대해서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제가 답변할 상임위가 수 있는, 아니어도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농해수위 주셔야죠. 그럼 제가 필요한 업무 보고는 매 전방위 하방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거 한번 보십시오. 도민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보십시오. 자, 노지가 91%입니다. 전남 전체 농가의 84.2%입니다. 고작 청년농에는 시설은 141명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체 해봐야 405명밖에 안 됩니다. 이런 구조를 보면 예산이 또 예산을 주되 전체적으로 청년농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니 15% 도비 주고 지방비 85% 갖고 너희들 해봐라. 그리고 자부담이 30%, 40%, 50% 갖고 야 일어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안 되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 이런 구조의 예산 배전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럼 이어서 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연초에 시정연설에서 스마트팜 시설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10,000명을 육성하신다고 했습니다. 1년에 10,000명을 육성하시려면 2030년까지 10,000명 육성하시려면 연 1,200명, 약 시군당 70명씩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200명 전체를 스마트팜 시설을 통해서 천연농이나 중소가족농을 육성을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50% 600명은 예산을 투자해서 그들이 몸만 가지고도 농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제가 하나 내놓겠습니다. 지사님께서 노지 스마트팜 시설을 청년농을 육성하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아마 400평 스마트팜 시설을 하려면 약 2억, 평균 2억이 들어갑니다. 그 중에 80%를 지방비가 나눠서 부담한다면 도가 40% 부담은 약 8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8천만 원이면 1,000명이면 800억입니다. 100% 청년농과 중소가족농을 육성하는데 800억을 지출하는 게 아시가 반만 하십시오. 400억을 그것도 농업기술원에 줘서 시설부터 시작해서 작부 형태, 기술 지도, 소득까지 올릴 때 하는 시스템을 갖춰서 일괄적으로 지원하면은 분명히 가능하다. 한 예를 들면 지금 지난해 재작년에 제가 360평의 하우스를 지원해 줬습니다. 스마트 시설은 못했고 일반 하우스에 준 스마트 시설을 했습니다. 1년에 소득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시범적으로 해도 5천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 내지 5천만 원. 5천만 현장에 원. 가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4,500만 원, 올해 5천만 원입니다. 그게 60대 넘으신 분입니다. 하면 됩니다. 전라남도에서 400억의 예산을 농업기술원에 줘서 지사님이 말씀하신 1년에 1,200명 중에 60%인 600명만 시군에 나라서 시범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그 방법은 어떻게 사업을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저희와 기술원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이건 지사님이 내놓은 아닙니다. 그리고 8월달 민선 8기에 들어와서 또 그때도 지사님이 강조한 부분이고 이 정부가 내놓은 3만 명 청년농 육성 정책을 보면 그렇게 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사님, 김대중 대통령이 IT 벤처기업 육성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10개 중에 한 개만
성공해도 성공한다. 그게 저도 지금 오늘날 결실을 보이지 않습니까? 답변할 기회를 좀 주십시오. 예, 이제 답변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 청년농 육성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각별하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400억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집중 육성하라.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 공감을 하는데요. 현재 청년농 지원 정책이랄지 창업, 청년 창업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 내용을 보면은요. 청년농 영농 창업 지원 제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고 하고 안 됩니다. 있고 제가 제 답변을 좀 들어주십시오. 하고 있고 아니 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고흥의 스마트팜에서도 청년농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농 하고 있고 그렇게 여러 해서는 안 분야에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정책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청년 정책으로 한번 더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알기 거 쉽게 아니겠습니까? 더 하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포괄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면은 스마트 그 지금 시간 다 우리 갑니다. 시설에 대해서도 청년농 우선 정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소 가정농 하고 있는데 청년농을 위해서 제 이야기는 다 들어주세요, 의원님.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이 안 맞아서 못 하고 있는 사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신안에서처럼 임대 농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길을 지금 열으려고 하고 있고 저기 그렇게 해가지고는 공 실패했습니다. 스마트팜에 있어서도 다 실패했습니다. 임대농으로도 제가 그걸 이렇게 말씀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있거든요. 아니 근데 의원님 제 말씀은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 청년 농업인들이 확실한 자산이 있어서 자기 자본을 갖고 할 수 있으면 좋지만 안 되면 그걸 지원해 주라는 겁니다. 임대농이라도 해야죠. 아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성공 안 돼. 제가 한 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5년, 30년 의원님, 전에 예, 청년농들의 아픔을 보조 제가 사업으로 겪어왔고 보조 사업도 하지만 임대 사업을 그 아픔이 임대농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금도 해야 됩니다. 똑같이 청년농 그러면서 문제를 제시하고 보조 있습니다. 사업을 그건 뭘 통해서 의미하겠습니까? 보조 사업을 통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임대농에서 보조 사업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에요. 무조건 임대농은 아니 그렇게 안 전체 된다. 하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대농은 안 된다 하시니까 예. 제가 예산- 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지금 30분 지났습니다. 지사님한테 아니, 가시면 우리 다른 질문을 할 수 없게 만들어 의원님께서 보니까 95%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400억 400억이라고 투자해야 몫을 됩니다. 받지는 않고 저는 여하튼 우리 청년농 할 수 있고 의지가 있고 교육을 받는 청년농을 그러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생각을 그러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 예산에 태워진 게 있습니까? 올해 예산 있지요. 청년농 있습니다. 청년동 지사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청년농이 아니라 청년동 스마트 이 기술센터에 현대화 시설 단지도 보시면요. 있고 죄송합니다. 있어요. 자료 다 기술센터에 보시면요. 시군당 5천만 원 줍니다. 한 사람 것도 안 됩니다. 그게 기술원에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 5명이면 1,000만 원씩 1,000만 원 갖고 어떻게 자립할 수 있는 청년농 육성 되겠습니까? 스마트팜 시설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방안을 제가 제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설 자격에 청년농 우선으로 최우선으로 돼 있는 아니 프로그램들이 그래서 제가 다수 드리는 있어요. 말씀이 예. 전체 아까 보셨던 1번 한번 보셔요. 1번 다시 한번 소득이 그렇게 낮은 2천만 원, 3천만 원 청년농이나 실제 인구 봐보시면 86%가 3천만 원도 안 된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이걸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걸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중위소득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안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예를 들면은 청년농, 영농 기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청년 창업 농장도 하고 있고 경영실수 임대 농장도 하고 있고 청년농 그러면 임대형 스마트팜도 하고 지사님, 있고 그게 정책으로 지역특화 나타났으면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도 하고 있고 주민참여형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이런 부분에 청년농이 적극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지사님 그런 길을 정책이 열어놓고 나타났으면 있고요. 지난 4년 동안에 영농승계 청년농 지원 사업은 월 100만 알고 원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는 그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 지원을 통해서 했다면 이런 현상은 안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속되지 않습니까? 지속적으로 지금 25년 전 제가 청년농에 있을 때 똑같은 아픔을 지금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그걸 해소시키자. 의원님 그래서 제가 청년농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협의해서 청년농을 태워야 되지 중심으로 않겠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청년농을 중심으로 한 번 더 2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예산을 편성하셔야 검토를 해야 답이 나오죠. 예. 그러면 예. 기술원장이나 농정국장하고 제가 예. 협의도 되겠습니까? 예. 예. 하시겠습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지사님께서도 알고 있다시피 제 5년째 질문이고 도민 다 알고 계십니다. 농산물 최저가 보상제
이제 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저가 보상 문제는 전에도 저도 국회의원 시절에 주장했던 그 제도이기도 합니다. 국가적으로 꼭 이 제도를 도입을 해야 된다 주장을 했고, 저도 우리 의원님 그 열정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최저가격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이냐 이제 하는 그런 부분이 남아 있지만은 최저가격 보장을 하고 대신 최저가격 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잉을 막기 위해서 생산 조정 컨트롤할 수 그게 안 있는 그게 함께 가야 됩니다.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증명을 했고요. 그 부분이 유럽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함께 가지 않으면은 어려운데요. 정부에서 그래서 일반 좀 일부 그러면 지사님 하고 미국이 있는 시행하고 게 유럽이 시행하겠습니까? 최소 가격 안정제를 정부는 그래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범위가 적기 때문에 자, 지사님 제 말씀 한번 들어주시죠. 그래서 자, 미국은 198헥타가 농가당 짓습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은 농가당 45헥타에서 50헥타까지 짓습니다. 그런 광대한 농사를 지은 유럽에서도 미국에서도 PLC제를 도입해서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나라는 못 오고 전라남도는 해서는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농도 부분이 전남이 해야 할 일 그 아니겠습니까? 부분이 국가적으로 이렇게 농경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서 이게 100%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전라남도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재 법안이 제출돼 있잖아요. 법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우리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제도는 지금 조례에 의해서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 시장 격리랄지 차익 보상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가야 할 방향이 20분인데 최저 너무 많이 가격 보장제다 하는 것에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전라남도의 모든 책임을 지우시겠다고 할 제가 수는 지사님 없는 말씀 거고 그래서 함께 노력을 죄송합니다만은 해야죠. 예. 제가 35만 농어민들에게 가장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게 지난 4년 첫 도의원에 올라오면서 9년 할 때부터 제가 마음 먹었던 게 있습니다. 그걸 아직도 5년째 도의원이 돼서 실행을 못하고 있어서 35만 농어민들에게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사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저 역시 마찬가지 함께 노력하면은 전라남도 아까 말씀드렸던 근데 3천만 원 의원님, 미만 농어민들의 의원님, 아픔을 덜어드릴 수 있다. 그 농민에 그렇게 대해서 농어민에 대해서 아픈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그 부분은 우리 김문수 의원이 최고로 제일 높습니다만은 어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덜 하려고 하겠습니까? 다 노력하고 있고 최대한 성의를 다해서 하고 싶죠. 그렇지만은 모든 정책의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니까 우리 의원님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최저가격 보장제로 가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갈 거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은 정책적인 있습니다. 방안들을 잘 함께 토론을 해야지 그냥 전라남도가 이 좋은 제도를 왜 안 하느냐 이렇게만 그렇게는 하지 물어보시면은 않습니다. 왜 안 하냐고 하시는 게 물어보시지만 아니라 이 좋은 자, 해서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한두 가지가 지사님의 아니죠. 의지가 네, 있으면 그래서 가능하다. 우리 35만 농어민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다. PLC 제도를 도입하자. 도지사 함께 동의하시기 때문에 도지사도 가능한 여러 가지 것입니다. 정책들을 항상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랄지 우리 의원님들 다 여러 분야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까지는 쌀값 PPT 한번 띄워보십시오. 전국 쌀값. 아까 제가 질문 다음에 4번. 예.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지금 63,800원으로 작년도 결정을 하면 1조 6,800억입니다. 총소득이. 그중에 30%가 날아갔습니다. 3,500억이 올 소득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이런 현실입니다. 이만큼 농업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걸 반증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계신 줄 압니다. 그러나 예산에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정대환 감사하겠습니다. 의원님, 저도 정말 우리 쌀농가 이런 아픔에 대해서는 제가 그 쌀값 문제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예. 직을 걸고 싸운 적도 그렇게 한 있다는 줄 알고 말씀을 있습니다. 드리고 그게 감사드립니다. 우리 도가 예를 들면은 면서유 가격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50%를 지원했는데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을 우리 도가 사실은 우리 농민들의 그 아픔을 덜기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 따라서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다하되 어느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 최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지 가장 좋은 제도를 갖고 왜 안 하느냐고만 하시면 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김문수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지방정부 정책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명쾌한 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답. 그 명답을 찾아서 오늘 지사님과 제가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이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질문과 답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사님 함께 명답을 찾아가는 예, 그래서 그런 저도 정책을 좀 펴주시기 세제가격 보장제는 저도 우리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 농어민 공익수당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확대라는 뜻은 인상을 말씀하신가요? 그렇지만 아니 인상도 좋지만 인상하시면 더 좋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업 경영체에 하면 21만 명 정도밖에 혜택을 못 봅니다. 그러면 농어민이 약 34만 명인데 모두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약 11만 명 정도만 13만 명 정도 예산만 추가하면 농민들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해 주셨으면 네, 좋겠다. 그 부분은 우리 실질적인 농업인이면서 혜택을 못 받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경영체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를 폭넓게 해보겠습니다. 해석을 해주시면 잘 고맙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농정국장님하고 해양수산국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질문지에 있는 서면 답변으로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부터. 오, 큰일 났네. 실장님, 지사님 말씀 들으셨죠? 답변. 네, 기조실장 황재현입니다. 예. 내년 예산에 편성하셔야 됩니다. 청년농 스마트팜 육성 함께 의논하시겠습니까? 그럼 이걸로 답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는 질문이 길어집니다. 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구청년 정책관 나오십시오. 인구 소멸 그거 좀 띄워주실래요? 인구 소멸. 네, 정책관님 정책관 신공서입니다. 시간이 잘 보셨죠? 네, 네.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 중에 인구 청년 정책관실의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1786억인데 제가 보기에 이 안에서 적어도 소득에 관해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형태로 지속이 되고 사업이 마무리된다면 지방 소멸 기금이 아니라 지방에 건물하고 하드웨어 그것만 지상에 남게 될 것이다. 농어촌 재생은 사라지고 인구는 없어진다.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듯이 예산이 400억 정도 필요하다면 그 예산을 소득을 주도하는데 인구청년 정책과실에서 빼야 된다. 기금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저희들이 스마트팜 시설 기준도 예. 꼭 여기에 담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득 사업으로 연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 2, 300억은 편성할 수 있습니다. 네, 의원님 향후에 이제 2024년부터 하라는 거고 내년도 네, 예산이 네, 편성됐으니 2024년에 그래서 앞으로 좀 기금 사업은 계속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지속되니까요. 그렇게 방향으로 하고 또 저희가 이 자주 재원이고 목적 재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말씀을 존중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12개 사업을 보시면 아까 저 팀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17 지금 몇 개 시도입니까? 17개, 16개 시도입니까? 17개 시도. 17개 시도 아니 그 지금 해당된 시도가 15개 시도입니다. 15개 서울하고 세종만 빠지고. 그러죠. 예, 예. 똑같으래요, 지사님. 유사하더랍니다, 사업이. 시군도 유사하대요.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타 시도보다 달라야 농어촌 재생이 되고 청년 인구가 늘어난다. 똑같다고 되겠습니까? 네.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이 앞전에 전해 주셨잖아요. 청년 양도형 임대주택. 그것도 왜 공공임대주택이라는 얘기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 자꾸 핑퐁을 하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 중, 등 학생이 있는 청년들이 와서 안전하고 정남에서 정착할 수 있는 16개 농어촌에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조례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받아서 함께 이 정책에 담으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업무 소감 부분은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가 좀 필요하고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뭐 주거 공간 확보 연계가 된다니까요. 공공이란 이름이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안 한다고 그러시잖아요. 그건 그렇게 아니고요. 하시면 예. 안 됩니다. 그 정책을 여기에 담으시면 됩니다. 사실은 개발 건축과에서 아까 말씀은 청년 공공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는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양도형 임대주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공공임대주택이라 주택 쪽에 넘기는 겁니까? 아, 책임 회피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소득 받으시라는 겁니다. 주택 부분은 주택법에 아니, 따라서 그게 청년- 업무가 추진되고 있고요. 청년 예. 양도형 임대주택이잖아요. 네. 20년 이상 자녀들 데리고 살면 그걸 양도해줘서 재산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들어와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본에서 성공 사례지 않습니까? 이제 그 왜 전라남도 못 받아들입니까? 그리고 소멸 기금이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담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니 이제 해도 검토하고요. 의원님이 검토한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검토하신 지몇 존중해서 년 되셨냐고. 몇 개월 이런 되셨냐고. 말씀이 검토하고 담아질 수 계시랍니까?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노력해서는 안 되고 받아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담아야 됩니다. 정책을. 그렇게 하셔야죠. 네, 안을 제가 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을 유치하실 때 탄탄한 자 전라남도에 오면 청년 농들이 맨몸으로 와도 전남에서 정치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된다. 그런 예산과 집행 편성이 돼야 된다. 그것이 확보되지 않으면 똑같은 형태로 앞으로 20년, 30년 지나간다. 그걸 바꾸자는 겁니다. 네. 그걸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얼마 전에 문제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보육원, 자립청소년 그런 데 가서 좀 완벽한 우리 청년 유치 정책, 청년 농어촌 정책이 확실하다. 자, 맨몸만 가지고 와도 소득을 5천만 원 이상 올릴 수 있고 주택을 부여하고 주고 양도형이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20년 살면 그거 양도해 주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그런 데 가서 홍보하시고 대학교 가서도 홍보하십시오. 자신 있게. 자, 우리 전라남도에는 맨몸으로 와도 소득 최소 5천만 원 이상 그리고 주택을 줄 수 있다. 온나? 안 오겠습니까? 온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 존중하고요. 그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7개 시도가 아니 15개 시도가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남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비슷비슷하고 고만고만한데 누가 옵니까? 전라남도로 특별히 옵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책 발굴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제가 내놓은 안이 별거 아니겠까 좀 해보시라. 네, 제가 청년농 30대 40대 청년농의 시절에 겪었던 그 문제점들이 20년이 지난 25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청년 농업인들이 똑같은 호소를 하고 있어요.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확실한 지원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2천만 원, 3천만 원밖에 안 되는 농가 소득이 85%지 않습니까? 구조 변경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네. 하셔야죠. 예. 그리고 의원님 내년에 저희는 이제 지방 소멸 기금을 포함해서 지방 인구 감소 5개년 계획이 또 수립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상의하셔서 의원님들 좋은 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저 역시 농어촌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안, 확실한 지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정국장님, 기술원장님, 지사님 맨몸으로 전라남도에 와도 4, 5천만 원 소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심어준다면 옵니다. 학생이 떠나지 않습니다. 학부형들이 아까 보셨잖아요. 이주연상 다시 한번 두 번째 한번 70대가 지금 한번 보세요. 70대 이상이 9,500입니다. 늘었습니다.
40대, 50대 미만은 저렇게 많이 줄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미래의 전라남도의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역삼각형의 인구 형태를 가지고 전라남도가 어떻게 지탱해 가겠습니까? 복지비 부담 때문에. 이 복지비 부담을 해소하려면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정책들이 지속적으로 시행이 됐다면 인용하는 현상은 없을 겁니다. 70대가 9,500가구잖아요. 1년 사이에. 내년에는 더 늘어납니다. 반대로 이대로 만약 정책이 지속된다면 50대 미만의 청년, 중장년 청년들은 다 가구 없습니다. 그때 손 들고 있을 겁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공무원 여러분, 이런 내용 뼈아프게 받으시라면, 저는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을 줄 알았어요. 보고 전남도 농업정책, 청년 농업정책을 펴갈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몇 년째 보고 있으면 갖고 온 겁니다. 새로 나온 거예요. 보고 활용하십시오. 정책에, 예산에 들어가 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감님, 예, 제가 참 선거 기간 동안에 팜플렛을 보고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기본소득의 개념이, 제가 그걸 보고 교육에도 기본소득이 있나? EU 선진국 전체 다 들어가 봤습니다. 교육의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교육 기본소득은 이제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서 그건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고 교육청이 해야 할 일 아닙니다.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해야지. 그게 왜 김대중 교육감이 전라남도에서 시행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제 교육 기본소득이라고 했던 것들은 교육을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으로 국민 기본소득. 아니, 보편적 복지는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교육의 전담에도 전남 교육을 육성하는데 온몸을 다 바쳐도 요 모양 요 꼴이잖아요. 작년에 혹시 본 의원이 질의하신, 장성훈 교육감을 질의하신 거 보셨습니까? 제가 그걸 못 봤습니다. 오늘, 어제, 그제 이광일 의원이 질의하시고 예, 존경하는 정철 의원님 질의하실 때도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그 내용 적어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물어보려고. 전남의 교육 정책 방향, 그것이 기본소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저는 기본소득도 지금 전라남도가 인구 소멸이 급격하게 인구 감소로 지역 소멸이 가장 위기에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라남도가 출산율은 세종시 제외하면 전국 1위입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는 가장 심각합니다. 그 이유는 유출하는 인구가 많은데 거기에 저희들이 책임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교육 때문에 유출하는 인구가 많습니다. 교육이 80%를 차지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예. 소득보다도 교육이 더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러한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막는 데는 교육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그 돈 20만 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 생각을 가지신 교육감님이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아니지 않겠는가. 그게 어떻게 전라남도 교육을 이렇게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돈 많은 20만 원 준다고 해갖고 전라남도에 저렇게 무너져가는 청년이 돌아옵니까? 제 한 사례를 얘기해 볼까요? 예, 말씀하시죠. 저도 자녀를 보낼 때 목포로 왔습니다. 예, 중학교 있어도.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때 후회한 게 뭐냐? 내가 목포로 안 가고 광주로 갔으면, 애들 광주로 보냈으면, 또 서울로 보냈으면 서울에 있는 대학은 다녔지 않겠냐. 그리고 내가 애들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임대 아파트를 해갖고 분양을 받아서 1억에, 20년 전에 1억에 샀는데 3천만 원 올랐습니다. 이런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제가 광주로 보냈고 서울로 보냈다면, 그래서 그때 자녀를 보내기 위해서 집을 마련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런 이제 우리 주거 문제는 안타까운 그게 왜 그랬을까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교육 때문에 옮기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육 지금은 때문에 예. 목포보다는 광주로 가고 광주보다는 서울로 갑니다. 그게 가장 심각한 문제여서 어쨌든 이제는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일을 없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민선 4기 전라남도 교육 대전환의 가장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서 기본소득 갖고 그게 이루어지냐고요. 기본소득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니, 중요한 게 아니라 전남의 교육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예. 그걸로 인해서 농어촌 재생이 가능하고 학생들이 떠나가지 않도록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게 근본적인 질문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대단히 아니, 버릴 줄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버리셔야죠. 제가 전라남 도지사 김영욱 도지사 존경하는 이유가 배우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 지사님은 전임 정부나 했던 걸 스펀지처럼 다 흡수하셔가지고 예. 본인의 것으로 만드니까 자, 지역 주민들이나 도민이 그래서 가장 잘하는 도지사 쉽게 시도 1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감님처럼 빗자루로 쓸듯이 인사하고 교육감님처럼 오셔서 얼마 정책에 검토도 해보지 않고 인사를 빗자루 쓸듯이 인사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까. 정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고. 인사는 사람이 어제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답변을 그러시던데 어제 이광일 의원 어제 그렇지 않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시나요? 일부 언론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전체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제 분명한- 이광일 의원님 질문하시길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저도 분명히 신문을 봤고요. 제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저는 교육 기본소득으로 교육을 말할 게 아니라 교육 복지를 통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강남 8학군이나 저기 신안 흑산도 중고등학교 학생이나 똑같은 교육의 질을 받는다면 떠나겠습니까? 소득이 조금 모자라도 안 떠납니다. 소득이 조금 부족하고 내가 힘들어도 그런 교육의 양질의 교육의 질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천억이라는 기본소득의 개념이 예산이 약 5천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예. 19만 8천 명 학생들을 주시려면 예. 그 5천억을 바로 교육복지에 활용하면 바로 이런 곳에 예를 들어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방과후 학생의 서울의 강남 일타 강사들이 신안군의 농어촌 학교에서 16개 소멸되어 가는 지역 시군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예산에 2천억을 투자한다면 가겠습니까? 지금 검증된 교육 복지를 통해서 예. 가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검증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 고성군에서 현재 중학생 월 5만 원, 고등학생 월 7만 원씩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대단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효과가 증가나? 지금 자료 주시고요.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엊그제 제가 얼마 전에 지사님 MBC에 대답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 기본소득을 지방소멸 기금에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교육감님이 뭐 도지사님이나 행정자치부 장관인 그런 힘을 가지셨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엊그저께 예. 지방 소멸 전라남 지방 소멸 기금을 의원님께서도 아까 청년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지방 소멸 기금을 교육에 투자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엊그저께 우리 22개 시장군수협의회 혹시 들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답변이?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지급하자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16개 시군만 지급하는 것은 반대한다. 그리고 아니 명분상 그렇게 하는 거 솔직한 얘기로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하더라도 예. 1조가 넘는 예산을 기금에 넣어놓고 활용하고 있는데 예. 죽어도 그래서 도울 수 없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몇 억씩 그래서
시장 군수님들께서 아니 김대중 교육감님 예. 정책을 환영해요. 그냥 거저 드리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저라도 않습니다. 그 경청을 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의견들을 잘 받고 있습니다. 아니 제시하셨잖아요, 방송에서도. 제가 토론회 MBC 토론회 하시면서 그러셨잖아요. 방송하시면서 대담하시면서 기본소득을 하란다. 자, 2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설득을 하겠다. 그렇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예,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니 생각만 해갖고 됩니까? 아니, 그리고 그게 어떻게 그런 노력을 질의 향상을 합니까?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걸 교육복지에 활용하시라고요. 이미 교육복지의 제가 지금 일환으로 좀 더 일인당 보편적으로 하자는 그 정책이 기본소득이고요.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있고 그래서 아예 교육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을 수당도 안 되죠. 아니 농민수당도 하고 다 하고 아니, 아까 지금 제가 지금 질문에서 말씀을 0세부터 드렸잖아요. 0세부터 8세까지 10만 원씩 아동 수당을 주고 있어요. 교육이 수당이 왜 어렵습니까? 교육이 예. 그거 지급한다고 전라남도 교육이 달라지는 거냐? 교육의 질이 높아지냐?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의 질은 가르치는 학교의 내용도 있지만 교육의 복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남도는 굉장히 농산어촌에 어려운 교육 환경이 많고요. 그 예산 저 20만 원이지만 시골 20만 원이지만 1년으로 하면은 240만 원입니다. 2명의 학생을 두고 있는 가구면 500만 원입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떠나는 청년들 또 교육 때문에 아니, 떠나는 교육감님 240만 원 받자고 자식을 여기다 묶어둡니까? 교육의 질도 높이겠습니다. 당연히 아니 그와 함께 240만 원 받자고 어느 부모가 의원님 신앙군에 아니 단순히 교육이 엉망인데 거기다 몇 개 놓고 있어요? 아니 의원님 정의한 의원님 단순히 단순 수당만 비교가 지급하겠습니까? 아니라. 교육의 질도 높이죠. 아니 어떻게 질을 높이냐고. 아, 그 예산으로 5천억이라는 예산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 그 정책을 내놓으셔야죠. 경남 고성에서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시죠. 잠깐만요. 예. 그거는 일례 사례이고 그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례를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이게 있기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5만 원, 7만 원을 줬더만 그 돈을 가져가고 제1사용처가 그 학생들이 서점, 문구점, 음식점, 의류점, 편의점 등을 썼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교육과 문화, 불편하십니다. 여가활동 이런 걸 썼어요. 이게 교육감님은 도시에서 자녀들 가르쳐봐서 모르십니까? 피나는 걸? 저는 지금도 시골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농어촌 16개 농어촌 시군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 AI 수업이랄지 이런 콘텐츠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가정에서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육 격차가 커지고 아니 그걸 꼭 기본소득이란 이름으로 20만 원씩 줘갖고 안 얻어도 되잖아요. 방법이 얼마나 있잖아요. 지금 5천억을 여기다 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왜 꼭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나 똑같은 말씀인데요. 좀 더 보편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교육 수당을 주자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질문에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 세계를 찾아봐도 기본소득이라는 교육 기본소득의 개념이 없다. 그걸 한번 물어보시니까 답변을 못 하셨잖아요. 명칭은 어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하고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그러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다 찾아봤고요. 대한민국 다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게 앞으로 예. 실력 향상을 위해서 기본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적어도 전라남도 교육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이 있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셨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34만 농민과 도민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농사를 전업으로 하는 전남 농업인에게는 아직도 먼 나라의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몇백 평 토지와 농가주택이 있다는 이유로 저소득과 차상위 계층의 혜택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농어촌 현실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기준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 농가의 63.9%에 달합니다. 10농가 중 6, 7농가가 월평균 농업소득 9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통계는 전국 평균 통계이며 전남의 중소농 이익 단위 미만 85%, 현황을 보면 더